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주가의 결정과 금융 시스템 위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신고전적 성장 이론을 대표하는 솔로우 모형입니다. 성장 이론이 교과서 거시경제학에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친 40년 뒤 1980년대 후반 무렵입니다. 종전 후 당시 유엔 회원국은 51개국에 불과했으나 새로 신생국이 독립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1980년 154개국으로 늘어났고 2011년 193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신생국이 늘어난 데는 미국 주도 자유주의 질서, 국제규범에 따른 브레튼 우드 체제가 당시 냉전 시대였지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무역을 통한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신생국들의 경제적 성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당연히 학계에서는 경제 성장에 어떤 정책,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고 많은 것이 규명되었으며 이른바 신제도주의 학파가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몰라서 저성장에 빠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솔로우 모형은 여기 보시는 6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고전적 성장 이론으로서 생산함수가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일정한 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을 가정합니다. 세 번째 가정은 국민소득 균형 조건이며 네 번째는 일정한 평균 소비 성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본 스톡의 변동 과정은 성장 모형의 핵심입니다. 자본 스톡 운동 법칙의 식은 효율 노동 단위당 자본을 정의한 식을 록으로 변환한 다음 미분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의 단계별로 어떤 가정이 사용되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두 가정은 아직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솔로우 모형은 효율 노동 단위당 자본이 일정한 균제 상태에서 산출량, 자본 스톡, 총소비, 총투자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을 합친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1인당 산출량, 자본 스톡,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기술 진보율과 동일합니다. 경제는 주요 거시 변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균형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가 기술 진보율과 같다는 성질은 성장 없이 소비는 늘어날 수 없다는 함의를 제공합니다. 만약 소비를 복지의 대형 변수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복지 수준은 오직 기술 진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신고전적 생산함수의 가정으로부터 생산함수는 노동효율 단위당 산출량이 노동효율 단위당 자본량의 함수로 단순화되며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가정으로부터 분배국민소득이 유도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식의 풀이 가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경쟁적 시장을 가정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력은 실질임금을,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제26강에서와 같이 생산기업이 임대기업에 지불하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금률은 균제 상태에서 노동효율 단위당 소비를 최대화하는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노동효율 단위당 최대 소비의 조건은 1인당 최대 소비의 조건과 같고 차이는 1인당 소비는 기술 진보율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균제 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력에서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되는 실질금리가 실질 GDP 성장률과 같다는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균제 상태에서 노동효율 단위당 자본이 황금률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효율 단위당 자본보다 클 때
저축을 항구적으로 줄인다면 새로운 균제 상태로 가는 전 과정에서 소비는 기존 균제 상태의 소비보다 큽니다. 즉, 더 많은 소비를 누리기 위해 희생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동태적 비효율성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균제 상태에서 노동효율 단위당 자본이 황금률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효율 단위당 자본보다 작다면 저축을 항구적으로 늘릴 때 비록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 소비 수준은 높아지겠으나 반드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가능합니다. 즉, 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동태적 효율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금률은 코브다그라스 생산 함수를 가정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황금률 조건의 식과 균제 상태의 식을 비교해보면 저축률이 자본소득 분배율과 같을 때 지속 가능한 최대 소비를 얻게 됩니다. 이때 저축률이 자본소득 분배율보다 크다면 균제 상태에서 동태적 비효율성이, 반대로 작다면 동태적 효율성이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노동은 소비만, 자본은 투자만 하는 마르크스 가정은 황금률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사실 설명한 저축률과 자본소득 분배율이 동일한 황금률 조건을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